매년 여름과 겨울에 유럽 축구계는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팬들은 구단의 자금력과 감독의 전술이 선수의 이동을 결정하는 전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선수가 유니폼을 들고 웃는 오피셜 사진을 보며 환호하지만 정작 그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기 직전 선수의 집 안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축구 이적을 선수의 팀 이동으로만 생각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게 된다면 이것은 한 가장의 해외 이민이자 가족의 이주 프로젝트인데 오늘은 현대 축구의 이적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변수로 떠오르는 사모님의 기분으로 불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축구 전술적으로 볼 때 맨체스터는 세계의 수도나 다름없는데 펩 과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와 전통의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는 이 도시는 모든 축구 선수가 꿈꾸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하지만 선수의 아내의 관점에서 바라본 맨체스터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 잿빛비가 내리고 오후 3시면 해가 지는 우울한 날씨로 화려한 남미나 지중해의 햇살 아래서 자란 그들에게 잉글랜드 북부의 공업 도시는 꿈의 무대가 아니라 견디기 힘든 회색 감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문화적 충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앙헬 디마리아의 이적 실패 사례입니다. 2014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맨유로 이적했을 때 그의 아내 호르엘리나 카르도소는 맨체스터 생활을 지옥이라고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 방송에 출연해 사람들은 도자기 인형처럼 창백해서 무서웠고 음식은 끔찍했으며 오후 2시인데도 밖은 밤처럼 캄캄했다며 어디든 가도 좋지만 잉글랜드만은 가지 말자고 폭로하면서 결국 디마리아는 1년 만에 적응 실패를 인정하고 햇살이 비추는 파리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팬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지만 아내의 우울증을 방치하면서까지 축구를 할 수 있는 가장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주장이었던 일카이 귄도안의 아내로 알려진 사라 아르파우이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탈리아 모델 출신인 그녀는 SNS를 통해 맨체스터에는 제대로 된 생고기를 파는 식당이 없고 온통 냉동식품뿐이다라며 혹평을 했었죠. 현지 팬들은 배가 불렀다며 분노했지만 이는 아내 입장에서 느끼는 삶의 질이 일반 팬들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와 하이엔드 쇼핑이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도시의 매력도 차이는 구단의 재정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학적으로 이를 위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런던을 연고로 하는 첼시와 아스날 그리고 토트넘은 맨체스터나 리버풀 같은 지방 구단에 비해 영입 경쟁에서 보이지 않는 우위를 점합니다. 연봉을 조금 덜 주더라도 런던에 살고 싶다는 아내들의 니즈가 강력한데 런던에는 세계적인 패션 위크가 열리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최고급 국제학교가 즐비하며 같은 아내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사교 클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과거 축구 선수의 아내라고 하면 경기장 VIP석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박수를 치거나 남편의 식단을 챙겨주는 내조의 여왕 정도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낸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스파이스 걸스의 멤버이자 데이비드 베컴의 아내인 빅토리아 베컴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 이후 축구 선수의 결혼은 단순한 가정의 결함을 넘어서 거대한 기업의 합병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남편 데이비드 베컴을 단순한 축구 잘하는 선수에서 전 세계가 소비하는 패션 아이콘이자 글로벌 브랜드로 재창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을 직접 코디네이팅하며 그를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죠. 2007년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축구 불모지였던 미국 LA 갤럭시로 이적했을 때 축구 전문가들은 커리어의 자살행위라고 비판했으나 하지만 빅토리아의 계산기는 달랐는데 그녀에게 미국은 헐리우드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였고 브랜드 베컴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컴은 은퇴 후 현역 시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가로 변신에 성공했는데 이 모든 설계의 중심에는 아내 빅토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베컴 모델은 현대 축구계의 아내들에게 교과서가 되었는데 이제 아내들은 남편의 연봉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와 남편의 명성을 결합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아내로 가라테 월드 챔피언 출신이자 영양학 전문가인 그녀는 남편의 개인 전담 피지컬 코치이자 영양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어서도 20대 같은 몸 상태를 유지하는 레반도프스키의 철저한 자기관리는 전적으로 아내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피트니스 앱과 건강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2023년 전 세계 축구계는 사우디아라비아발 오일머니 광풍에 휩싸였는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시작으로 벤제마 네이마르 캉테 등 유럽 무대를 호령하던 슈퍼스타들이 줄지어 중동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그들을 움직인 건 단연 돈이었습니다.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이 비현실적인 연봉들 앞에서 선수의 가족들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부를 축적할 기회라며 이재적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뒤 상황은 급변했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며 사우디 생활을 청산하고
유럽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수들이 줄을 이은 것입니다. 리버풀의 전설 조던 핸더슨은 사우디 레티파크로 이적한 지 반년 만에 막대한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네덜란드 아약스로 도망치듯 이적했습니다. 카림 벤제마 역시 구단과의 불화설 뒤에 가족들이 사우디 생활을 힘들어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도대체 1,000억 원의 연봉조차 붙잡을 수 없었던 그들의 진짜 고충은 무엇이었을까? 답은 바로 컴파운드라 불리는 그들의 거주 형태에 있었는데 사우디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 가족들을 위해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서구식 거주 단지를 제공합니다. 그 안에는 수영장과 체육관, 그리고 국제학교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며 복장 규정도 자유롭지만 문제는 그 담장을 넘어서는 순간 시작됩니다. 아내들에게 사우디의 도시는 화려하지만 갈 곳 없는 사막과도 같았는데 4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낮에는 야외 활동이 불가능했고 유일한 여가 생활은 에어컨이 나오는 대형 쇼핑몰을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친구들과 카페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사우디에서는 이 모든 소소한 자유가 박탈된 것이었죠. 축구계에는 에이전트는 필요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수의 연봉을 올려주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가고 때로는 구단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비즈니스판에 새로운 유형의 포식자가 등장했으니 전문 자격증은 없지만 누구보다 선수를 사랑하고 수수료를 한 푼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사람들인 바로 선수의 아내와 어머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우로 이카르디의 아내이자 에이전트로 알려져 있는 완다 나라입니다. 그녀는 현대 축구사에서 가장 악명 높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유능했던 빌런형 에이전트였습니다. 완다는 남편이 인테르의 주장이었을 때 TV 토크쇼에 출연해 구단이 남편에게 패스도 안 주는 선수들을 영입했다며 공개적으로 팀 동료들과 감독을 비난했습니다. 구단 수뇌부는 분노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소란을 이용해 몸값을 불리고 타 구단과의 이적서를 언론에 흘리며 재계약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팬들은 그녀를 마녀 사냥하듯 비난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그녀의 계산은 철저히 경제적이었는데 그녀는 전문 에이전트들이 챙겨갈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고스란히 가족의 통장으로 가져왔고 남편을 파리 생제르맹과 갈라타사라이로 이적시키며 금전적으로는 최고의 대우를 이끌어냈습니다. 프랑스에는 또 다른 철의 여인이 있으니 바로 아드리앙 라비오의 어머니이자 에이전트인 베로니크 라비오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재능을 믿고 구단 단장들에게 내 아들은 이 정도 대우를 받을 급이 아니다 라며 호통을 치는 것으로 유명하며 PSG 시절에는 아들의 출전 시간을 문제 삼아 구단과 전면전을 벌이기도 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이적 협상에서는 너무나 깐깐한 요구 조건을 내걸어 구단이 혀를 내두르고 협상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이 가족에게 대리인 자격을 맡기는 이유는 명확한데 이유들은 돈과 신뢰로 외부 에이전트에게 떼어줄 10%의 수수료를 아끼면 그 자체가 엄청난 수익이 되며 비즈니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은 가족뿐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는 권력자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족의 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